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오늘도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긴 합니다만은 이게 오히려 불쾌지수만 높여놓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드러내는 저수지를 보면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우제라도 지내야 할 판이다 싶어요. 오늘 뉴스와이드엔 한국당도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살려보겠다고 팔 걷어붙인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위에 애만 있으십니다. 예. 예. 시청자들께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비대위원장 김병준입니다. 이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국당 재건 실패할 것이다. 이런 여론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저 역시도 제가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성공 확률이 과연 몇 %인지 모르겠다. 예.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실까요? 예. 어떻게 살려내실지 지금부터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지율 정책. 청산보다는 화합 쪽에 무게를 두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가주의로 날 세우기. 한국당 쇄신 김병준의 진단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한국당의 운명은 사실은 전 요거 제목 정해놓고 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운명이 사실 궁금했어요.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될지. 예. 1년 만에 부활. 오늘 하셨죠. 홍준표 대표 있을 때 중단한 당내 중진회의 부활, 예. 당내 예. 화합의 예. 신호탄 아니냐. 그리고 예. 지금 112석 대 5석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정의당에게도 지금 지지율이 밀렸어요. 예. 근본 원인이 뭘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주의, 취임 2주 만에 국가주의 논쟁을 일으키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냐. 예. 또 인적 청산 문제는 예. 고질적 계파 갈등.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예. 잘 안 보이시는지. 예. 예. 잘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잘 보입니다. 그럼 바로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예. 부자에서 가난, 이거는 뭐냐면요. 부자 정당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당에다 가보시니까 심각한 재정 상태다. 예. 돈 다 어디 갔나 없어졌다면서요. 예,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당비를 많이 내셔야 되겠어요. 예. 제가 내는 게 아니라 많이 어디서 들어오도록 노력해야죠. 포퓰리즘, 예. 누진제 폐지에 포퓰리즘을 말씀한 까닭은 뭔지 참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예. 준비된 내용이 있어서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의원들 간에 또 소통을 위해서도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걸 강조를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반가운 조치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당을 보수하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되지만은 현안 대응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안 대응이 이슈 선정이라든지 메시지 관리가 밖에서 보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보수의 가치, 기치를 재정립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 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치 논쟁도 중요하지만 가치 쟁취를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수 정권 9년의 깊은 성찰과 또 반성 위에서 또 냉철한 평가 위에서 우리가 새롭게 방향을 정립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1년 만이죠. 중진 예. 의원 연석회의. 예. 배지들 무섭죠. 배치들요? 네. 무섭다기보다는 존중해야 되죠. 오늘 그래서 일어서서 이렇게 발언하시고 하던데. 예, 이제 첫 인사니까. 예. 첫 인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서로 존중한다는. 존중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합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화합이 이제 주된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화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당내 혁신을 이뤄내려면 공감을 얻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서로 마음에 언짢은 게 있으면 다 같이 이야기하고 풀고. 또 그다음에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저런 작업을 하는지를 놓고서 서로 공감을 해야지만이 뭘 바꿔놔도 그 바꿔놓은 게 우리 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야 손잡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예. 이게 중진들과의 소통은 중요하다. 네. 근데 난 당연히 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안 하셨더라고요. 그 아, 요거 중진회의를. 중진회의를. 예. 그래서 뭐 저는 자연스럽게 한 게 그게 어떻게 보니까 좀 보완이 돼 버렸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홍 대표가 골치 아파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막상 부딪혀보니까 어떠세요?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좋았습니다. 중진들하고? 예, 아주 좋았습니다. 그 아침에 여러 가지 뭐 어떤 대안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해 주셔서 예. 좋았습니다. 방은 어디 쓰세요, 지금? 방은 지금 국회 대표. 예,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각 정당 대표실이 있습니다. 예, 예. 아, 대표실을 쓰시는 거예요? 예. 아, 당 대표실을? 예, 지금 이제 이름이 비상대책위원장실로 이제 아, 간판이 그렇겠네. 바뀌었죠. 간판은 그렇게 예, 바꿔놓고. 예. 그럼 김성태 원내대표도 늘 가까이 만나고. 그 옆방이죠. 그 옆방이고. 예, 또 사무총장 그 옆방이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약속했어요?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아닙니다. 전혀 뭐 우리가 그 전에 사실은 제가 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뭘 믿고 가신 거예요? 뭐 김성태 원내대표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뭐 꼭 믿기보다도 예, 예. 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할 역할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어떤 역할을 해보자 이렇게 간 거지. 뭐 믿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들어가면서부터 과연 내가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제 스스로 상당히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누구 한 사람을 믿고 하는 게 그러나 아니라. 그래서 그럼 이건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그냥 말을 저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저는 제가 안 했으면 했습니다. 저 말고 네.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안 나섰지. 근데 아무도 안 나서고 결과적으로 이제 저한테 그 짐이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짐을 진다는 입장으로 예, 그런 마음으로 예. 한번 지어보겠다. 오늘도 이렇게 연석회의 중진들 이렇게 쭉 보시면 하다가 저 사람 인적 청산 대상인데 뭐 이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저는 지금 그 무슨 청산이나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예, 예. 당의 쉽게 말해서 깃발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그 깃발을 분명히 좀 선명하게 하자. 네. 예. 그게 지금 제가 우선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제가 뭐 언짢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맘 놓고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거 색깔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바꿔야죠. 저는 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뭐 연구소장이나 할 얘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적 쇄신을 먼저 해야지. 오히려 한번 그걸 생각해 쓱 보시죠. 감춰놓고 무슨 뭐 새로 보수 가치를 정립하고 그거 뭐 아니 당원 당규가 멀쩡히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 또 한 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 정치권의 인적 청산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선거 때마다 뭐 심지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도 지금 초선 비율이 초선이 높죠?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적 쇄신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수시로 잘라내고 네. 수시로 새로 영입하고 그렇지만 한국 정치가 바뀌질 않는데. 거기만 가면 비슷해진다고 그 그러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불러들이고 내보내고 하면서도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내보내고 또 불러들이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보수 중심에 내 마음에 드니까 불러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기준이 예, 아니죠. 그래서 네. 그 기준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기치고 깃발이고 가치입니다. 아,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또 거기서 본인 스스로들도 내가 이 당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렇게 공천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다 따라올까요? 그게 제일 결국 문제죠. 뭐.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네. 제가 믿는 건 뭔가 하면 국민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다 반영된 공천 기준을 만들면 그건 어려워. 그건 안 된단 그건 말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공통분모를 찾기도 힘들고 결국은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 공천제도 아니냐라는 예, 걸 만들어서 국민들의 그 여론과 시선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불가역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제도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 김병준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제가 국민의 소리, 예. 가장 그걸 등에 없는. 그래서 지금 그 비대위 안에 소위원회를 여러 개를 뒀는데 예, 예. 그 공천제도를 다루는 소위원회는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감히 무슨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거는 다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제도를 잘 만들어 놨다 해도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냉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 거기서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인재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천제도를 제대로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 잠재적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고 그 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같이 좌표 재정립 초안이 20일쯤 윤곽이 나온다. 20일쯤에는 아주 말하자면 그야말로 초안 중에서 초안일 겁니다. 그 왜 그걸 내놓는가 하면 예, 예. 이제 9월에 정기국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정기국회 들어가면 이때까지는 의원들께서 그냥 개별로 그냥 어떤 법안 내고 또 법안 심사하고 그랬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말자. 예. 그 어떤 새로운 가치와 이런 것을 기준을 잘 잣대를 정해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그 철학과 그 가치에 입각해서 예, 정기국회에 임해야지만 예.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당이 어느 쪽으로 가는구나 예. 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예.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찬도 하고 하는데 예. 그때 내놔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민이 멀어요, 되게 보면은. 예. 공천제도 언제쯤 완성하실 거예요? 그때 그 공천제도는- 벤치 날아갈 것 같으면 위원장 나가라고 그럴 거요? 예, 공천제도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건 시간이 걸린다. 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정기국회 완성되는 건 정기국회 넘어야 될 겁니다. 시간 끄세요, 그거는. 예? 그래 나가라고. 제가 그럼 위원장 흔들어 댈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 하기로 하셨어요?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진퇴를? 예. 결국은 지금 그것을 비대위가 언제까지 가야 할지도 물론 이제 상황이 비상 상황이 종료가 되면 그만두는 걸로 이렇게 당헌 당규에 돼 있습니다만 예.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비대위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여기까지다 하면 끝나는 거고. 예, 예. 그럼 그 다음에 당대표를 나가시는 건가요? 예. 제가요? 네. 이거 저는 안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저 언론에도 대권도 욕심 없다, 당대표도 안 나간다. 예. 그럼 뭘 하다 나오실 건지가 참 궁금해요. 뭐 지금 하러 가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 정치의 한 부분을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예. 그다음에 저는 좋은 것은 뭐 정치에서 일반 또 한 번 멀어져서 예. 절 불러주시면 이런 프로그램에 와서 제가 토론도 하고 대담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그거 끝나시고 와이드 패널 하실 건 아닌데.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전 꼭 만나뵈면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무슨 어디 도닥다 내려오신 분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예. 제가 속물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뭔가 욕심이 없고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설득력 없어요. 뭐하러 가서 저 당 살려놔서 뭐 할 건데 거길 가셨어요. 당대표도 안 한다. 대권도 욕심 없다. 이제 제 행적을 보면 교수하시죠 그냥. 교수했죠. 교수 이제 더 이상 하기가 힘들고요. 예. 그 이제 나이가 들어서니까 퇴직해야 되고. 예. 그러나 교수를 하면서도 교수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의 사회, 이익이 되고 사회를, 조금 예. 뭔가 바꿔보고 그렇죠. 우리 사회의 담론 구조를 바꿔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했던 거고 예. 권력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옛날 정부에 있다 나와가지고 10년 이상 동안 아무것도 안 했죠. 뭐 대학 총장을 한번 나가려고 한 적도 없고 네. 무슨 뭐 협회 회장을 한번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고 자리탐을 한 적이 없어요. 학회 회장을 한번 해보려고 한 적도 없고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시장 군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국회 근처는 아예 가지를 않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활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답답하다.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서 어느 구석에선가 한번 좀 바꿔놓고 보자라는 이제 그 욕심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왜 자꾸 나를 채우는 거 아닌가. 국가주의, 그다음에 또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지금 얘기 발언들을 해오신 것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예. 일단 들어보시고 예, 그다음 행보가 뭘지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금 뭐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그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이게 이제 국가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의 대표적인 예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우리는 성공적인 그 성장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참 국민들이 가진 것도 없고 그럴 때 국가가 주도해서 그 보릿고개를 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총력을 다해서 그 잘못된 그 국가주의적 틀과 그다음에 그 대중영합주의의 그것을 벗어나서 시장 자유를 존중하는 그러한 정책 패키지를 대안을 내고 일단 이런 지금 지적들을 왜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또 행보를 취하실까요? 우리 국가가 한번 크게 성장했을 때가 저는 이제 그 기본을 닦았던 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기초가 됐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모든 걸 국가가 주도했거든요. 그 이후로 그 국가주의적 성장 모델이 있었는데 예. 그 이후로 우리가 성장 모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주도 성장 뭐 이렇게 관주도 얘기하죠. 성장이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예. 어떤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못 만들고 여기까지 쭉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건 안 된다. 네. 그때는 그것이 시장이나 우리 시민사회가 성장하기 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 지금은 오히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창의적인 정신과 열정이 다 살아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죠. 그래서 탈국가적으로 가서 네. 말하자면 국가의 규제나 어떤 뭐 제약으로부터 우리 시민사회나 시장을 좀 풀어줘서 예. 이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예. 그런 점에서 네. 이제는 오히려 탈국가주의적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시장하고 공동체나 이게 시민사회가 못하는 게 있거든요. 복지, 그런 건, 예, 복지 그런 건 문제라든가 이제 평화나 안보나 안전이라든가 이건 국가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전기 요금 누진제는 지금 더워 죽겠는데 그건 뭘? 그거는 대안을 이게 지금 내시는지 제가 말한 게 아닌데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요 지금 말한 까들 그냥 말한 적이 없습니다. 포퓰리즘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누진제 폐지라든가 전기요금은 이건 뭘로 봐야 되는가 하면 예. 이 지금 더위 이번에 아주 폭염은 재난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국가가 적정한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친하시죠? 같은 정부에서 일하셨고 예. 좋아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대답 못 하겠습니다. 야당이시네요 그거 보면.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할 거라고 제가 믿었으면은 제가 굳이 말하자면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뭔가 가는 방향이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야당을 재건해야 되겠다. 야당을 제대로 재건하고 그러면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뭐. 사람들이 아니죠. 볼 때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럼 누가 대권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그럼 뭐 그게 제가 안 보인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아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당이 예. 당을 제대로 살려놓으면 아마 지금 사람들이 뭐 여러 또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당이 워낙 죽어 있으니까 예. 이 당의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수 크게 보면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기반을 한번 닦아놓고 그 외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그건 뭐 다투도록 하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일단 끝으로 지금 여의도가 노무현 사람들의 귀환인 것 같다 이런 얘기 이제 듣고 계시죠. 비대위원장님도 그렇고 민주평화당 지금 정동영 대표 선출됐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뭐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서 경선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랄까 무슨 선거제도 개편 얘기를 정동영 대표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개헌 전 단계 이거 반드시 이루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제도를 저한테 오늘 인사 오셔가지고도 이제 말씀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신념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소위 그 비대위 소위원회에
예, 그 정치 개혁을 다루는 소위원회가 지금 이 문제를 일단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열어놓으려고 하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이 다시 한번 궁금해하는 게 다 예, 끝났어요. 잘 됐어요. 예, 비대위원장 역할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뭐 하실 거냐고. 글 쓸 겁니다. 예? 지금 쓰던 책이나 마저 써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잘 나가는 유시민 작가도 있는데. 아, 뭐 저라고 잘 못 나가는 법이 더 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정치는 안 하시고?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아니 되게 그때 제가 가서 말 바꾸지 마시고 지금 열어놓으시면 어때요? 뭐 나간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대권 뭐 아닙니다. 대권 당 대표 왜 못하세요? 미리 못을 박아놔야지 저한테도 제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예. 그런 욕심은 내지 말자라고 다지고 예.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리고 반드시 이것만은 내가 이뤄놓고 나지 안 그러면 난 못 물러난다. 저는 그 끝으로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 고인이 되셨지만 저도 뭐 가까이서 여러 번 뵀어요. 예. 네. 저는 그 단일화 토론회 할 때 정몽준 후보하고 예. 그때 이제 같이 뵙고 대기실에서 토론하고 돌아가신 이제 연결 식당에도 제가 갔었고 그랬었죠. 예. 그 결기가 안 보인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누구 말씀입니까? 김병준 위원장님 스스로. 저한테 예. 제가 결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하자면 굳이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뭘 가지고 일을 벌리고 하기가 싫지만 그러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벌릴 겁니다. 그리고 매듭을 반드시 짓겠다. 그게 결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매듭을 짓는가? 예. 그냥 슬그머니 왔다가 잘 뭐 흐지부지하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나 이제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만둬야 되는 거죠. 아, 차라리. 예,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말하자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최소한 여기까지 내가 이뤄놓고 나가겠다. 최소한 여기까지. 있죠.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공천권 그거 공천권 문제가 아니라 이 당의 말하자면 정체성과 색깔과 앞으로 말하자면 미래 비전과 예. 그 비전을 설정할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까지. 전략적 가치 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잡아놓고 가겠다. 예. 그러셔야지 괜히 또 이번에 물러난다 그러고 저 만나러 오지 마시고요. 예. 올해 확실하게 매듭 짓고 그때 한번 예. 또 뵙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뭐 이 더운 여름 땀 흘린 보람이 있으길 바랍니다.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